몇 년도쯤에 연대기는 정확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정보를 이거로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까 검색해 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때 이제 국악 관현악이 생겨나면서 왜 이제 서양 오케스트라에는 그 티파니가 이렇게 쫙 세팅이 돼 있잖아요. 여러 대가. 그런데 우리 국악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북들을 다양한 북들을 이렇게 엎어놓고 사용하면서 그 티파니 시스템을 오케스트라에 집어넣게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타악이 강렬하게 이제 그 협연을 한다거나 이런 음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그 배치하기 시작한 게 요 모든 북이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런 거에 이제 음악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연주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요 근처에 고흥이 요 가깝지 않습니까? 고흥 출신의 아주 대단한 명창이 한 분 나셨잖아요. 그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그 김현수 선생님의 막내 아드님이 김규영이라는 연주자분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꾼 집안에서 나셨는데 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북을 아주 잘 치셨어요. 그래서 그 국악관현악단에서 그 모든북 주자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내서 굉장히 연주곡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우리 한 흐름을 만들게 되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또 이게 발전하는데 영향을 준 게 여러분 이제 난타라는 작품이 요거를 이제 그 드라마 퍼포먼스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1990년 초에 그 서양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영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한 스톰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넘버볼 퍼포먼스라 그래가지고 언어는 없는데 뭔가 타 퍼포먼스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그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1991년도쯤에 이제 그 순회 공연을 오게 되는데 그 호황한토홀에서 그게 첫 공연했을 때 엄청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해외에 가서 공연을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스토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수만 그 배우이면서 그 기획자이시기도 한 그 송수만 선생님께서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가락을 모티브로 해서 난타라는 작품을 만들어내서 이게 장기 공연을 하면서 이런 타 퍼포먼스가 이제 또 다른 그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그만 동네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들도 많고 또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많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게 일본에도 또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것과 우리 거의 다른 점은 이런 기본적인 양식적인 구조는 같은데 일본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본의 음악을 하나둘 하는 꼼짝꼼짝하는 2박자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음악은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서 3박자, 3소박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음악은 발전해 오게 돼요. 그래서 일본 건 굉장히 직선적이고 뭔가 타격감과 이런 걸 강조하는 대신 우리는 이거는 하나, 둘, 셋 해서 끌어올리는 우리 신념을 강조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다르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북은 이런 제가 이렇게 다른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모든 북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하는 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공연을 마련하신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신기현 단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쓰시죠. 오늘 그 공연을 마련하신 취지와 잠깐 여러분들 뵀으니까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미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연자 감독님 설명을 잘 안 하시고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기학 감독님은 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으로 계셨던 분이시고요. 남원에 한 20여 년 국악원 감독하셨고 서울의 국악원도 2년 하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프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장흥까지 지금 저로 인해서 내려오신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공간은 저희 집이 바로 여기서 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 온 지 3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큰 4만 평이나 되는 펜션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들어와서 2년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제 가장 큰 꿈이 평생 춤을 추는 거, 그리고 이 춤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꾸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였는데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어떻게 감사한 인연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된 공간입니다. 3월에 시작을 했고요. 개관 공연은 10월 달에 처음 하고 그 공연을 보고 감사하게 이렇게 또 앵콜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때 이번 공연은 제4회 다미에게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더 넣었는데 다미에게라는 뜻은 다미는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넣은 이유가 3년 전이었나요? 3년 전에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생 언어 폭력 때문에 이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거를 마을 학부형이 이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학부형이 그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시를 한 편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저희랑 대화를 나눌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분께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공연으로 한번 전해드려 보십시다 해서 요 근처에 보면은 대덕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작게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저희 예술가들하고 밤얘기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그 담임 선생님을 모셔놓고 공연을 한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매년 이제 저희들이 자비로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오늘은 올해는 이게 뭐 어떤 학교 선생님만이 단위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단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제4회 단위에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예, 여러분들 첫 공연 때는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었고 올해는 이렇게 정제된 사회자분을 모시고 정제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통춤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 마이크는 제가 내려놓고 가져가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 춤이 진행될 때 이제 그 녹음된 음악을 듣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저까지 마이크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귀를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그냥 생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음악은 그렇게 들으셨죠. 사실 이 공연이 조금 더 호응이 더 많아지고 완벽해지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 연주하는 악사들이 딱 앉혀지면은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연에다 힘을 팍팍 실어주셔가지고 더 큰 후원을 받아서 다음 공연에는 여기서 생음악 연주자들이 쫙 앉아서 그 울림과 또 그 우리 몸짓이 같이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격려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이제 그 태평무와 승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태평무와 승무는 이 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통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개될 때까지는 그 근원을 보자면은 그 한성준이라는 분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한성준이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춤꾼으로도 유명하시지만 고수로도 아주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1900년 초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많은 판소리나 전통 음악들이 녹음을 이제 고음반이라고 그래서 녹음 자료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거기에는 한성준 선생이 고수로 참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음반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한성준 선생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성준 선생은 음악의 전통음악에 그러니까 우리 그 어려운 장단을 아주 다양하게 습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당시 춤을 개발해 가지고 그 1930년
제가 연대기는 아무튼 정확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연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처음 우리 현대화된 극장에서 춤 발표회를 한성준 선생님이 하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살풀이 춤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승무와 태평무 이런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굉장히 잘 정리돼서 무대화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한성준 선생의 여러분이 이 춤을 보는 데는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오늘 추어질 태평무는 당연히 한성준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한영숙 선생과 강선영 선생 뭐 이런 두 분들이 발전시켜 왔는데, 오늘 춤은 한영숙 선생님 계열 춤이죠. 네, 한영숙 선생님 계열, 그러니까 손주 되십니다. 한성준 선생의 손주 되시는 국가문화재이셨고 이제 작곡을 하셨지만 그 한영숙 선생님의 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승무는 제가 알기로 아까 리허설하는 걸 보니까 임혜방 선생 계열의 춤입니다. 임혜방 선생은 요 가까운 목포 출신으로서 굉장히 뭐 대단한 명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그 임혜방 선생 계열 쪽에서 발전시켜온 승무가 있고 한영숙 선생 계열 쪽에서 발전시켜온 승무가 있습니다. 그 두 승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임혜방 선생님 계열의 승무는 호남 승무라고 이렇게 별칭이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승무라는 그 자체의 음악은 그 호남 지역의 음악이 아니라 이제 대풍류라는 그 경기 서울 중심에서 정리된 음악을 반주 음악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그 춤의 가락수나 이런 게 굉장히 그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맺고 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영숙 계열 선생님의 춤은 굉장히 단정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뭔가 서울 지역의 정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깔끔하고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딱딱 되는 느낌? 그런데 이제 호남 계열의 이 임혜방 계열의 승무는 굉장히 부드럽고 맺고 풀고 막 유장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태평무에서 이제 약간 그런 걸 느껴보시고 이제 한영숙 계열 춤의 그 정서를 느껴보시고, 또 승무에서는 임혜방 계열의 그 호남 쪽의 정서를 이렇게 대비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평무는 우리 춤 중에 가장 발놀림이 화려한 춤입니다. 네, 그래서 이따 이제 아마 나오셔서 이렇게 딱 치마를 탁 들고 그 스란 치마 이렇게 밑에 금박으로 이렇게 쫙 금박이 수놓아진 스란 치마를 살짝 들으시면서, 속에 붉은 치마를 살짝 들으시면서 발노름은 아주 화려하게 하실 텐데, 그 발노름은 그 춤의 백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발노름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춤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니까 좋으시죠? 네. 원래는 이제 뭐 큰 극장이라고 하는 공연장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이게 객석과 여기 이제 무대가 이렇게 높아져서 여기가 이제 따로 놀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게 서양식 극장에서는 여기 공간을 제3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 개념에서 극장은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보다 무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본다는 개념이 원래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3의 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벽 없이 한 공간에서 지금 아주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아까 좀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생음악이 있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아마 더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악기가 연주했을 때 그 악기가 주는 진동과 울림 같은 게 장구 같은 거 지금 여기 아까 그 태평무 주신 선생이 저기 그 고법 이수자시던데 김천만 선생님한테 혹시 공부하세요? 맞습니다. 김천만 선생님이라고 지금 우리 당대의 최고 명고수가 계신데 그분이 이 아까 대풍류 같은 거에 그 첫 장단을 잡으시면 그쩡 하고 그냥 장구를 쩍 치시면은 그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움찔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 근데 여기 전라도인데 왜 추임새들을 안 하세요? 이 멋의 고향에서 추임새가 안 나오네. 할 줄 모르세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좋다 뭐 이러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추임새예요. 추임새라는 말이 축혀 세워준다는 말이거든요. 칭찬해준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춤이라는 말의 어원도 거기에 같습니다. 춤. 뭔가 이렇게 땡겨지잖아요. 네, 춤입니다. 그래서 이게 춤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 잘 추면 어떻게 춘다고 하죠? 덩실덩실 추는 겁니다. 아래로 꾹꾹 꺼지는 게 아니라 덩실덩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이 나시면은 그냥 그 소리 지르고 잘하네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셔도 됩니다. 그게 추임새고요. 아무튼 그 제가 이제 요 다음에 그리고 이 지금 나와서 춤추신 분들은 다 그 지금 국가문화재 이게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요. 제가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저도 헷갈립니다.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옛날에 호칭했었고 그래도 인간문화재 뭐 저는 그런 세대부터 시작한 그걸 보고 자란 세대라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국가 무형유산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은 다 그 이수자거나 뭐 이제 전수자거나 이수자거나 다 그러시는 분들 전수 경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시험 봐서 이수가 되고 이수가 된 다음에 조교가 되나요? 네. 가르칠 수 있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 하는 조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자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보유자가 되고 그러는데 태평무는 제가 알기로 92호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승무는 2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산으로 지금 많은 그 후학들이 잘 다져가고 있는 예술이고요. 요 다음에 이제 제가 두 작품을 또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두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두 작품이 결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한 작품만 소개하고 진행하고 그 다음 거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콘티를 그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결이 좀 달라서 다음 작품은 장고춤입니다. 장고춤은 여러분 뭐 장구는 누구나 다 아시죠, 그죠? 이제 장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악기인데 장구와 북이 아까 이제 모든 북이 거기서 파생된 이제 다른 작품이라고 했는데 장구와 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주 악기라고 얘기합니다. 절주 악기가 뭐냐면 마디절자를 쓰고 이제 그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거는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승무를 추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승무는 원래 동무입니다. 호춤입니다. 혼자 추는 춤인데 요걸 둘이 추면 아까 보시기에 조금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칼군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는 왜 칼군무를 할 수가 없냐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하는 거는 칼군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하나 둘 셋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거는 어디다 기준을 삼냐면 호흡의 기준을 삼아요.
근데 서양 음악의 것들은 심장의 박동에다가 기준을 삼는다 그래가지고 메트로놈 이런 게 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놈이라는 그 저기 뭐야 박자 빠르게 세는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맞추면 똑딱 하면 거기다 딱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그리고 요거를 심장 박동에 쿵쿵 심장이 제대로 늘 일정하게 안 뛰면 부정맥인가요?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거는 그 심장 박동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숨 쉬는 거에 맞춰요. 그래서 이 절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흡을 그래서 장단인 겁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딱딱 맞춰라 하고 기준을 삼는 악기가 북과 장구 같은 그런 타악기들이 그런 절주 악기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호흡이 우리 거는 호흡에 맞춘다. 서양음악적 개념은 심장 박동에 맞춘다. 그래서 우리 거는 어쩌면은 칼 같은 근무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각자 호흡이 다르니까. 그걸 호흡 보다 보면은 이게 조금 호흡이 달라도 이게 뭔가 한 흐름 속에서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여기를 끌고 싶은 거고 이분은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평생 같이 서로 마주보고 맞추지 않는 이상은 이 호흡은 맞출 수가 없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못 맞추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가지고 우리 거는 관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장구춤인데요. 아무튼 장구는 그런 악기라는 거, 그걸 기본으로 두고 요 춤이 무대화되는 과정에 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는 최승희라는 춤꾼이 있었어요. 최승희가 누군지 뭐 대략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최승희는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그 현대무용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유럽 공연을 다니고 뭐 그럴 정도로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로 굉장한 우리나라가 낳은 굉장한 무용가였는데 그 최승희가 그 이제 이시바쿠라는 석정마 뭐 이렇게 한문으로 석정마 이시바쿠 이렇게 일본어로 읽는 그 사람한테서 일본식에 이제 일본에 들어온 현대무용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자기 반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소재로 된 춤들을 무대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았어요. 최승희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거의 모티브는 우리 여러분 농악에서 하는 설장구라든지 우리 악기의 장구 이런 것에서의 기본은 가져온 거죠. 그런데 무대화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서 최승희한테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승희는 또 이제 그 우리가 남북을 갈려지면서 월북을 하게 됐어요. 자기 그 남편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좌경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일제강점기 좌경이라는 거는 민족을 위해서 같이 싸운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이북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굉장한 무용가였어요. 그 최승희가 근본적으로 만들어놓은 춤인데 이게 이제 조금 좀 발전하면서 이제 최승희의 그러니까 동서가 그 김백봉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경희대학교 무용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직 작고 아시지 않았죠? 생존해 계시죠? 네. 김백봉 선생이 이제 그걸 계속 발전시켜 오고 그 밑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 장구춤을 발전시켰는데 이 장구춤은 기본적으로 경기 민요 가락을 베이스로 해서 춤을 추다가 이걸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손장단을 치다가 옆에다가 이제 그 설장구 채를 뒀다가 요거를 장구를 얼른 막 이렇게 댕글댕글 돌면서 묶은 다음에 그걸 또 설장구로 넘어가기도 해요. 뭐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냥 하는 다양하게 지금 변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구춤은 그런 춤입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예춤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흐르면서 그 보셨다시피 의상이 이렇게 그 스판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것도 많이 달리고 조 시대 때 그 춤들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대화된 시절에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예 춤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춤, 이제 무예라는 게 이 춤은 사실 맨 뒤에 보실 칼검 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의 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맨 뒤에 보실 그 춤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거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춤을 보시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병장기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검이라는 게. 그리고 요 무에도 병장기는 손에 들지 않았지만은 뭔가 자기 방어를 하고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몸을 간수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몸으로 하는 그 방어 기술, 공격 기술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의 그 정서가 저는 그랬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춤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남을 죽이는 살상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 방어,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바라보는 사유화 뭐 이런 것들이 발전시켜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것들이 발전해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이렇게 아까 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뭐 이런 것들로 옮겨가는 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독특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춤화되는 과정을 겪은 게 거무고 이런 지금 이제 우리 박승우 선생님께서 이 춤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만든 춤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실어서 춤을 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 방어를 위한 혹은 방어를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어떤 몸짓에서 여기에서 힘과 어떤 그 타인을 위한 그 살상이나 이런 개념이 빠져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 초연 때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이럴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춤이에요. 그걸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히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런 기운을 이렇게 이제 만끽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와 맨 뒤의 춤이 같은 계급입니다. 여러분 무의 춤을 한번 큰 박수로 쳐주세요.
쌍따봉을 날리시네. 아, 제가 놀란 게 너무 부드러운데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놀랬던 건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우리 음악은 삼소막이라고 얘기를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장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머리로 시작해서 중중머리라는 장단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진머리 장단으로 빠르게 넘어갔는데, 가장
가장 대표적인 우리 삶 속을 잘 드러내는 그 음악을 쓰는데, 원래 무예라는 건 남을 공격하는 게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다시피 하나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음악이 마취가 하나둘이거든요. 그래서 딴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딴 하고 우리 마취 행진곡에 맞추면서 하나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군사적인 건 하나둘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 하나둘 셋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요거의 흐름 속에 거기다가 그 지금 음악이 이제 그 음악도 다 길이 있거든요. 잘 이제 오랫동안 들으시면 그 길이 이렇게 들리세요. 아,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서 맺는구나, 맺고 다시 시작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쌓아가는구나, 뭐 이런 흐름이 쫙 있는데, 그 흐름을 귀신같이 알고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 양반이 음악을 공부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음악을 공부한 분은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놀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무예춤이라는 그 이름을 잘 붙이기도 했고, 이걸 정말 잘 발전시키면은 이게 뭐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배우면은 자기 수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 호흡을 그리고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발전시켜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다음 작품은 진도 묵춤이라는 작품인데요. 뭐 진도는 여기서 또 너무 가까운, 다 요 인근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진행을 하는데, 원래 진도 북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춤은 우리나라의 곳곳에 꽤 있습니다. 저쪽 경상도 쪽에 가면 그 날매 북춤이라 그래가지고 대구 쪽에 비산동인가 그래, 그 동네 이름이 제가 알고. 그래서 비산이 날빛자에 매산자니까 날매 북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북춤도 있고 또 밀양 북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북은 다 한 손으로 칩니다. 북치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추어서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경상도의 북춤은 굉장히 웅장하고 강렬하고 에너지가 막 팍팍 넘치는 춤인데, 여기 진도 북춤은 그 설북이라고 하는 아까 장고채 이렇게 양쪽으로 잡듯이 북을 양쪽에 잡고 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진도의 일노래가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그 일노래라 그래서 그 농사하면서 그 하는 노래들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뒤에 장단을 이렇게 잡는 악기들이 그 걸북이라고 하고 설북이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장구와 더불어서 북을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치면서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치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장단을 맞추십니다. 근데 요걸 따로 떼어내서 발전시킨 춤이 이 진도 북놀이, 진도 북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요거를 아주 그냥 그 지금처럼 이름나게 만드신 분이 계신데, 박병천 선생이라는 작고하셨죠. 그 진도 식김꽃 그 집안으로서 그쪽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음악적 재능과 또 예술적 재능이 아주 대단하셔가지고 그 진도의 그 다양한 예술들이 서울에 가서 그 이름이 알려지는데 아주 엄청 중요한 몫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른이 이 춤을 발전시키셨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또 다양한 그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버전, 유형의 유파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박병천 선생께서 발전시킨 그 진도 춤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신명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정해놓은 그러니까 국가문화재가 있고 또 지방에서 지자체들이 지정해놓은 문화재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제가 10m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고. 자, 이제 다음은 그 다음 또 춤이 결이 달라서 이것도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화선무라는 작품입니다. 화선무는 여러분들 다 조금 우리 전통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다 이름을 아실 텐데 이조 명무가 계셨습니다. 작고하셨죠. 너무 일찍 저기 하늘로 가셔가지고 많은 그 예술가들 그 다음에 그분의 춤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 정말 70도 안 되셔서 60 중반쯤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미조 명무하면은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나 그때 한참 왜 국악이 제일 그 중요한 때에 한 번씩 뭐 수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차지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MBC에서도 늘 국악 프로가 한 프로씩은 있고 텔레비전에 그랬던 시절에 이분이 TV에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랬던 분이고 그래서 아주 대중적으로도 이름을 많이 널리 알리신 분이신데 이분이 가장 당신을 대표하는 춤으로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한량무라는 춤이 있습니다. 큰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들고 추는 춤인데 이 한량무는 원래 그 남자 동무춤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남무라는 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방에서 여자 기생들이 그러니까 남자 복장을 하고 또 여자 복장을 한 기생이 둘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렇게 듀엣 춤을 둘이 추는 춤을 남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기방에서 이렇게 기방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겠죠. 그런 데서 약간 드라마틱하게 그런 것을 이렇게 꾸려서 추는 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남무라고 하는데 그 춤에서 그러니까 남장을 하고 여자 기생이 췄던 춤을 끄집어내서 남자 동무로 발전시킨 게 바로 한량무입니다. 그래서 이 춤을 정말 우리나라의 이제 그 뒤로 한량무의 버전이 아주 다양한 게 나옵니다. 다른 그 명무나 무용가들께서 다양한 한량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개인 춤으로 추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춤의 그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그 채련 선생이라는 그 대명무가 계셨는데 그분의 비상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도 부채 하나 들고 추는 춤으로서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가시나 도포 차림이 아니라 약간 아까 태평무가 왕비의 복장을 모티브로 했듯이 그분은 그 왕의 복장 같은 것들을 입고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비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춤의 계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래서 이 한량무를 이제 당신이 이제 남자니까 이제 그 춤을 계속 발전시켜서 정말 대단한 그 춤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정말 발이 몸이 이렇게 너무 가벼우셔서 발이 떠다니는 거 아닐까 뭐 할 정도로 그 넓은 무대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잔걸음이라 그러는데 탁탁 걸어가실 때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옆에서 그런 걸 보면은 이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바퀴벌레가 막 빠르게 도망갈 때 그 발이 차차차차차 움직이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정말 발이 이게 땅에 안 붙는 듯이 막 이렇게 탁 가시는 그런 잔걸음을 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옆에서 넋을 놓고 볼 정도로 그런 그 기량을 가지고 계셨고 정말 몸이 서양의 그 발레리노 중에 니진스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채공 시간이 엄청 길었다 그래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전민철이라는 그 발레리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발레리노도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면 채공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프해서 그 허공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아니야? 막 이렇게 댓글을 달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이미조 명무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말 장걸음을 잘 치시면은 땅에 발이 붙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량을 발휘하셨던 분인데 너무 일찍 떠나셔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분이 이제 남자 제자들 남자 춤으로가 안타까우니까 여자 제자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제자들이 여류가 출 수 있는 춤을 하나 그 부채를 들고 출 수 있는 춤을 하나 짜서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게 바로 화선무입니다.
그래서 화선이라는 거는 꽃 화자 부채점자일 거예요. 그래서 꽃 그림이 그려진 예쁜 부채를 들고 여자가 추는 춤으로 이렇게 동물을 하나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짜서 후세에 남겨놓고 가신 춤인데 그 춤을 오늘 아주 화선물을 굉장히 잘 추시는 분입니다. 잘 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추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큰 박수로 한번 청해드리겠습니다.
화성무 잘 보셨어요? 네.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시죠? 이렇게. 네. 우리 권영심 명문은 이미조 선생님의 처제. 그래서 아마 옆에서 바로 저 작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임 선생님 춤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발 디딤새가 이렇게 흐무진 거 하며 그다음에 손끝을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선생님하고 정말 많이 닮았고 가장 또 많이 닮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임 선생님을 그래도 약간 보살님 같다고 늘 사람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미소를 하고 늘 춤에서 그 표정이 바뀌시지 않고 늘 그 보살 같은 미소를 이렇게 늘 머금으시고 춤을 추셨던 분인데 그런 이렇게 그 표정의 가짐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화성무를 여러 사람이 추는 걸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단정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아주 올곧이 잘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화성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칼검 춤이라는 작품인데 이 춤은 오늘 두 번째 공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연을 지난달 4일, 12월 4일 날, 지난달, 이번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4일 날, 수원, 화성행궁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 네. 화성행궁 옆에 보면 정조 테마 공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춤은 사실은 정조의 화성행궁에서 벌어졌던 공수당 진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행궁에 아주 중요한 그곳에서 열렸던, 그러니까 정조의 어머니 되는 해경궁 씨의 해경궁 씨, 정조, 사도세자 막 이러면 뭔가 막 떠오르는 게 있죠. 단편적으로 해경궁 씨의 회감년 때 거기서 진찬이라는 왕실에서 큰 잔치를 이제 진찬이라고 하는데 진찬, 진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는 급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찬에서 추어졌던 춤입니다. 근데 옛날에 뭐 요즘은 그렇게 회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어른이 회갑잔치를 크게 옛날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잔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올리고 그런 거가 이제 칠짝을 올리는 연회가 아주 큰 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궁안에서 음악이 연주되고 거기에 걸맞는 춤이 공연이 되고 근데 그걸 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예를 올린다. 음식도 올리지만은 그런 제예를 올린다. 어른께 뭐 이런 의미인데 그때 맨 마지막에 추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로 추어지기 전에 이 춤이 추어졌다는 상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칼검 춤 무자로 이렇게 또렷이 기록돼 있고 두 사람의 춤꾼이 춤을 추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무라는 기록이 왕실 문서에 남은 것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미 왕실 밖에 그러니까 궁안으로 들어가기 이전 밖에 검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정조의 상무정신이라고 하는데 무예를 숭상하는 그래서 군사력을 강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상징으로 드러난 게 이 춤이 아닐까 하고 이 춤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그분한테 이런 춤이 나오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인데 김영호 정조 인문문화재단 이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아마 오늘 지금 재연되고 있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초연하고 두 번째로 공연되니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연할 때 제가 연출을 맡아서 전체 연출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라 처음에 연습실에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습실이 이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연습실에 지하에 있는 연습실인데 근데 이 두 쌍검을 이제 양손에 들고 추게 되는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는데 칼이 반짝반짝하면서 이게 저희가 늘 보던 이제 궁중춤 그래가지고 궁중건물에 여기 저 진주에 있는 진주건물, 통영건물, 뭐 저기 평양에 있다는 평양건물, 목포 뭐 이런
그 지방에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궁중 안에도 궁중 건물하는 게 추워진 게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살상무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막 가까이에서 그래서 좀 놓치면 어때?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몸에 엄청 긴장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집중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연습실에 갔었을 때 그 긴장감을 잊지 못하는데 요걸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예라는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요게 이제 춤화되는 과정에 완벽하게 궁 안에 들어가서 그 격식 있는 춤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그 궁 밖에서 활달하게 추어졌던 무예의 정신이 날 것으로 살아있는 그 춤은 어땠을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 더 가서 내년에는 궁 안의 춤까지 이게 발전해 갈 수 있게끔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궁 밖에서 추어졌던 그 춤의 모티브를 무예도보통지라는 그 무예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예서인데 거기에 있는 쌍검을 다루는 그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하셨습니다. 그 병학연구소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우리 무예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그 동작들을 돌출해내서 이번에 춤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 속에는 그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 무예도보통제의 그 춤 동작이 고스란히 녹아 있고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훨씬 더 그 춤 쪽으로 조금 더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춤 쪽으로 완벽하게 가기 전에 그 병장기의 결기가 살아있는 그런 활달한 춤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상을 다 갖추고 시작할 모양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뭔가 갖추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저 그래도 여기다 갖다 놨나 길을 봤는데 다 갖추고 시작할 모양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번째 공연장에서 보는 건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